아씨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 선수가 이번 시즌 팀의 주축으로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 선수 주특기가 뭡니까? 드리블이죠. 공이 발에 붙어있는 것 같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드리블을 잘하는 그릴리시가 가끔 뒤로 드리블을 합니다. 앞으로 가야 정상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릴리시가 도대체 왜 뒤로 드리블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을까? 자, 요즘에 맨시티가 3박스 3 포메이션을 쓰죠. 그리고 그릴리시는 여기 넓고 깊게 위치한 왼쪽 윙어예요. 자, 근데 이 위치에서 윙어가 볼을 받을 때 앞에 공간이 있다. 그럼 바로 전진하는 거지. 근데 상대 풀백이 못 돌아서게 뒤에서 바짝 압박을 한다? 그럼 요럴 때 보통 윙어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풀백이나 센터백한테 백패스를 한다고. 그런데 그릴리시는 여기서부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 설기현 감독님처럼. 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뒤로 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요런 비슷한 장면들 몇 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더라고.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상대와 마주보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 축구에서는 공격수가 상대 수비를 마주보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 전방에 시야가 확보되니까 전진 패스 넣을 수도 있고, 드리블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뛰면 되고 상대 수비는 뒤로 돌아서 뛰어야 되니까 내가 훨씬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그릴리시는 상대와 마주보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뒤로 드리블을 하고 상대와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돌아선다,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뒤로 드리블을 하면 손쉽게 돌아설 수 있는 게 상대 풀백 입장에서는 공격수가 뒤로 가준다? 땡큐지. 그래서 열심히 안 쫓아가. 그리고 또 김도환 같은 애가 자기 뒤쪽으로 요렇게 침투하면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또 내려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릴리시가 요 뒤쪽으로 내려갈수록 상대의 압박 강도는 점점 낮아져요. 상대는 여기서 압박을 제일 빡세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겠지.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뒤로 드리블하는 건 좀, 역주행은 좀.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까 다른 보통의 윙어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대가 뒤에서 압박하면 백패스 한다. 그러면 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릴리시는 살짝 뒤로 가서 돌아서는 건데, 요 상황하고 요 상황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나은 상황이죠? 그릴리시 쪽이죠. 이러니까 그릴리시가 백패스 안 하고 굳이 뒤로 갔다가 도는 거야. 결국 더 나은 상황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그릴리시가 뒤로 드리블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탈압박해서 볼을 전진시키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런 거예요. 자, 뒤로 드리블을 해. 그리고 횡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쭉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드리블을 하든 패스를 하든 전진각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드리블을 요 영상에서는 편의상 J자 드리블이라고 부를게요. 이걸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서 잠깐 우리끼리의 약속. 자, 그러니까 그릴리시가 이 J자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고 결국 전진을 한다는 건데, 이게 잘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뒤에서 바짝 압박하고 있는데 일단 뒤로 쳐. 근데 상대 수비가 압박을 대충 하네? 이러면은 완전 땡큐야. 그냥 요 모양대로 쓱 도망가면 돼. 자, 근데 내가 뒤로 쳤는데 상대가 계속 압박을 들어와? 그래도 사실 땡큐야. 왜냐면 그릴리시는 상대 수비가 뒤에 바짝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옆으로 방향 전환하거든. 요 상대 수비가 빡세게 따라올수록 옆으로 방향 전환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나가려는 관성이 더 셀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요렇게 돌아서 탈압박하면 돼. 아니 근데 상대 수비가 겁나 빡세네라 또 옆으로도 금방 쫓아온다? 그러면 요렇게 대각선 앞쪽으로 쳐놓고 그릴리시 몸을 상대 몸 앞으로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제껴진 거야. 전진하면 돼. 끝. 그러니까 요 J자 드리블은 상대가 뒤에서 바짝 압박할 때 요렇게 반바퀴 핑 돌면서 탈압박하는 드리블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옛날에 그 사비의 라펠로비냐라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탈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이라면 그릴리시는 약간 크게 도는 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사비가 그 기술을 할 때 막 안쪽으로도 돌고 바깥쪽으로도 돌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릴리시도 저기 반대편에서 똑같이 J자 드리블을 합니다. 여기서 요렇게 뒤로 나와서 횡으로 돌아서 탈압박해서 전진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는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터치를 많이 하겠죠. 자,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그릴리시가 J자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해가지고 전진을 하면 결국 상대 센터백을 마주보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이 뭐야? 찬스가 만들어지기 직전 상황이에요. 상대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그 포켓 공간 안에 들어온 거야. 지 혼자 힘으로. 얼마나 이상적이야. 애초에 그냥 사이드에서 몰려가지고 백패스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자, 그리고 그릴리시가 요 J자 드리블을 통해서 전진 드리블을 하지 못하더라도 대각선 전진 패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 상황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끼지 못해도 요 가로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보다 조금 앞서 있다? 이러면 오른발로 전진 패스 빵 넣으면 돼. 또 오른발이 주발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릴리시가 요 J자 드리블을 할 때 상대 수비 한 명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한 명 벗겨내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벗기고 다 벗겨. 완전 변태. 자 여러분, 메시처럼 앞으로 나가면서 여러 명 제끼는 건 개빡세요. 그건 메시밖에 못해. 근데 옆으로 여러 명을 제끼는 건 비교적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횡 드리블은 전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막진 않아. 수비의 기본은 상대의 전진을 막는 거니까. 그리고 상대 수비는 각 선수들의 지역 방어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요만큼씩. 근데 그릴리시가 요걸 횡단해버리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잠깐 따라갔다가 옆으로 가버리면 이제 네가 막아. 그럼 걔도 조금 따라갔다가 옆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네 거야. 막 이렇게 계속 미룬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간이 있어요. 그릴리시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릴리시가 직접 전진을 못하더라도 상대 수비수들을 다 어그로 끌어놓습니다. 그리고 반대 전진 패스하면 어떻게 돼? 거기는 상대적으로 수비 숫자가 적을 거 아니야. 공간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CT 동료들이 공격하기 좋겠죠. 야 말해줘, 덕배 골 넣고 와. 자 그러니까 이 제이자 드리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손쉽게 탈압박할 수 있는 기술인 건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릴리시가 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X나 느리면 뒤로 갈 때 이미 뺏길 수 있어. 그릴리시 최고 속도가 시속 32.5거든요 이게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릴리시는 속도 변화가 좋잖아. 뒤로 갈 때는 약간 천천히, 옆으로 방향 전환할 때 살짝 속도 올렸다가 전진할 때는 개빠르게. 그리고 그릴리시가 요걸 할 때 볼 보호를 잘해요. 기본적으로 왼팔로 상대를 밀면서 볼을 상대로부터 멀리 두죠.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칠 때 항상 몸을 먼저 놓고 나중에 볼을 끌고 가. 이러니까 안 뺏기는 거죠. 자, 이 제이자 드리블을 애용하는 다른 선수로는 네이마르가 있습니다. 네이마르도 이쯤에서 잡으면 뒤로 빠졌다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전진하거나 반대에 스루 패스 넣죠. 자, 그리고 토트넘의 케인도 내려와서 볼을 자주 받잖아요. 그럴 때 상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뒤로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보통 케인이 이렇게 내려오면 뒤에 따라오는 게 상대 센터백이나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란 말이죠. 근데 케인이 볼 잡아놓고 이렇게 뒤로 한번 치면 얘네가 어디까지 따라올 건데, 지 포지션 버릴 거야 또? 그리고 안 그래도 뒤에 소니나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는데 그러면 알아서 내려가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케인이 뒤로 살짝만 드리블을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다 떨어져. 개꿀이야. 그러면 케인은 돌아서서 그 특유의 롱패스 갈기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릴리시, 네이마르, 케인 이런 선수들이 뒤로 드리블을 하는 이유는 탈압박을 해서 결국 전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랄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랄까? 자,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여러분 일단 축구는 항상 전진이에요. 전진이 우선이야. 그릴리시 따라하신다고 요거 머리띠 하고 뒤로만 드리블을 한다, 그러면은 그 조기에는 이제 다시 못 나가요. 연락이 안 올 거야. 다른데 또 용병으로 돌아다녀야 돼.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 제이자 드리블에도 단점이 있죠. 템포를 낮춘다는 거. 이거 애초에 차선책이니까. 근데 이게 템포를 좀 낮춰도 펩이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펩은 윙어들이 템포 조절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펩이 그릴리시를 싫어할 수가 없는 게, 그릴리시가 시티의 다른 윙어들보다 모든 드리블 지표가 다 좋습니다. 뒤로 드리블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볼 없을 때의 플레이, 수비 기여, 이런 거 다 좋잖아. 어떻게 싫어해? 근데 진짜 그릴리시는 다 좋은데 헤어스타일만 좀 어떻게 진짜. 네, 오늘은 이렇게 그릴리시가 왜 뒤로 드리블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름 기술이에요. 이래서 축구가 재밌어. 나도 다음에 큰 축구 가면 꼭 해봐야지. 저 따라오지 마세요. 나 돌 거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